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증시와이드의 임동성입니다. 오늘은 11월 26일 월요일입니다. 한 주를 시작하는 월요일 힘차게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거 가을비, 겨울비라고 해야 될까요? 이제 11월 말이니까 아직까지도 가을비라고 해야겠죠. 좀 비가 아침부터 좀 부슬부슬 내리다 말다. 물론 지역별로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서울 기준으로 그렇습니다. 자, 뭐 첫 주, 한 주 시작하는 첫날부터 비가 내리는 게 뭐 상스러운 일들이 많이 생기기 위한 그런 비라고 이해를 하고 기분이 무척 좋더라고요. 공기도 좀 맑은 듯하고. 하지만 또 날씨가 좀 추워진다고 하니까 여러분께서 건강 관리하는데 항상 드리는 말씀이지만 건강 관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제 생각엔 흔히들 사람이 이 건강이 최고야 뭐 그렇게 얘기하는데 저는 건강이 전부라고 생각을 합니다. 건강 관리 잘 하시고요. 자, 저희 프로그램 지상파 DMB 채널 U1 그리고 KT 올레 IPTV, LG U 플러스 TV로도 함께 시청하실 수 있으니까 많은 관심과 시청을 부탁을 드립니다. 주식 투자 잘 돼서 돈 아무리 많으면 뭐겠습니까? 건강 잃으면 말짱 헛 겁니다. 예, 자, 저희 출발 증시와이드 1부에서 준비한 주요 코너들입니다. 네, 시초가 대비 3% 이상을 공략하는 강정헌의 3% 공략주에서는 메리츠 중금증권 영동제매 강정헌 부장과 함께 장 초반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종목을 선정하고 자세한 투자 전략도 짜보겠습니다. 여의도 리포트에서는 이번 주 증시 전망을 개축소 과정을 통한 지수 회복세가 지속될 것이라고 보는 동양증권 구윤기 대리와 함께 긍정적인 시장 비율을 제시하고 구체적인 시장 예상 밴드까지 알아봅니다. 코스피는 지난 주간 기준 2.7% 반등했다고 합니다. 과연 이번 주 우리 시장 흐름은 어떠할지 이득코의 작전 타임에서 봅니다. 업종 스캐닝에서는 개장 시간대 흐름들을 짚어보고요. 주요 업종, 종목들을 포착해서 효과적인 대응 전략을 짜드립니다. 네, 가장 먼저 메리츠 중금증권 영동지점에 계시는 강정헌 부장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지난주 금요일 코스피, 코스닥 시장 모두 상승 마감했습니다. 그리고 뉴욕 증시도 블랙 프라이데이 맞아서 1% 넘게 상승하는 산뜻한 모습 보였고, 그리스 문제도 상당 부분 해결될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반영이 돼서인지 유럽 증시도 상당히 모습이 괜찮았거든요. 자, 주요국 증시들 정리 부탁드립니다. 네, 먼저 금요일 국내 시장은 보름 만에 1910포인트에 안착을 했습니다. 기관과 외국인의 사자세가 지수상승을 좀 이끈 모습을 보였고 11.83포인트 상승한 1911.33포인트에 마감을 했습니다. 시가총액 1위 종목이죠. 삼성전자가 다시 한번 역사적 신고가를 터치하면서 상승에 이끄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요. 오후 들어서 국가 지자체를 중심으로 해서 외국인 기관 사자세가 점진적으로 늘어나면서 큰 폭의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대만의 증시 부양 소식도 나오면서 전체적으로 긍정적인 모습을 좀 보였고요. 기관과 외국인은 493억과 1630억대의 매수 우위를 기록했습니다. 업종별로는 전체적으로 의료정밀, 장기 업종들이 상승했고요. IT 업종, 삼성전자를 필두로 한 전기전자 업종도 상승세를 이어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삼성전자는 미국 연말 쇼핑 시즌이죠. 블랙 프라이데이에 대한 기대감에 상승세를 보였고 분가는 143만 7천원에 마감을 했습니다. 장중 역시적 신고점이죠. 143만 2천원까지 오르면서 상승세를 좀 이어갔고 현대차, 현대모비스, 기아차 그동안의 실적 부진에 대한 어떤 우려가 있었습니다만 11월 미국 판매가 작년 동기보다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상승세를 좀 보였고요. 코스피 시장 전체적으로 긍정적인 모습을 좀 보였다라고 좀 정리하겠습니다. 원달러환율은 0.2원 오른 1086.1원을 기록을 했고요. 코스닥도 1.79포인트 상승하면서 498.82포인트를 기록했습니다. 500포인트 돌파는 실패했습니다만 개인과 기관이 각각 48억과 164억의 순매수를 좀 기록하면서 좋은 모습을 보였고 시가총액 상위 종목 대부분 상승세를 좀 보였습니다만 CJ 오쇼핑이 5% 넘게 상승했고 SK 브로드밴드, 다음 셀트리온 이런 종목 구순으로 상승세를 좀 보여줬습니다. 매수 주체 상위 종목은 코스피에서 외국인은 삼성전자, 기아차, 삼성전기, LG화학, 현대차를 순매수했고 코스닥에선 파트론, SM, 멜파스, GS 홈쇼핑, SK 브로드밴드를 순매수했습니다. 기관은 코스피에서 삼성전기, NHN, 현대차, 삼성전자 우선주, KT를 순매수했고 코스닥에선 CJ 오쇼핑과 메리톡스, 제닉, 골프존, 멜파스를 순매수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전체적으로 IT 업종 위주의 매수세가 코스피 코스닥 공이 좀 들어온 모습이었다라고 정리하겠고요. 주말 끝난 미국 시장은 중국과 독일의 경제지표 호조가 나왔고 또 이 블랙 프라이데이에 따른 선물 판매 증가 역시 이런 부분들이 큰 폭의 상승세를 좀 기록을 했습니다. 다우지수는 172.79포인트 상승하면서
13,000포인트를 넘는 모습을 보였고요. S&P 500 지수와 나스닥 지수도 각각 18포인트와 40포인트의 상승을 기록했습니다. 전날에는 특수강절로 휴장을 했습니다만, 연중 최대 쇼핑 시즌인 블랙 프라이데이를 맞아서 이 특수 기대감, 이제 소매 관련주들이 큰 폭으로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기술주인 히레트카드와 마이크로소프트 이런 주가도 상승을 좀 보이면서 역시 긍정적인 모습을 좀 보였고요. 이스라엘과 하마스 휴전 합의 역시 그 증시의 긍정적인 그런 모습을 좀 보였다라고 정리하겠습니다. 유럽 증시가 특히 이제 미국 증시의 상승의 원인이었는데 전체적으로 중국의 제조업 구매가치 지수도 3개월 만에 50을 넘으면서 경기 도란을 희석했고, 독일 미넨 소재 경제연구소에서도 11월 기업 환경지수가 101.4를 기록했다고 발표하면서 10월에 100에서 소폭 오른 그런 모습을 기록을 하면서 전체적으로 긍정적인 모습을 좀 보였다라고 좀 정리하겠습니다. 네, 자 지난주 금요일 날 추천하셨던 종목이 LG 디스플레이인데 조금 아쉽게도 목표가 달성에는 성공하지 못한 모습이었습니다. 이 종목 어떻게 해야 될런지요? 네, 오늘까지 한번 보고요. 오늘 36,700원 정도 3%인데 시초가 36,700원으로 출발했습니다. 오늘 정도에 한번 터치하면 기대해 보고요. 그리고 4분기 실적을 좀 기대감, 그리고 기관이 좀 계속 들어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런 부분들과 더불어서 4분기에는 애플향의 신제품이죠. 아이폰 5와 아이패드 미니, 4세대 아이패드 이런 본격 양산 효과로 인한 영업이익 증가세를 전망하고 있습니다. 전분기 대비해서 60% 이상 또 영업이익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그 부분들 3분기 대비해서 4분기 대비해서 실적 기대감, 물론 올해 실적과 내년 실적 대비해서 좀 약간은 가격적인 어떤 예외적 부담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이런 성장성을 더 부각시킬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런 부분과 더불어서 오늘 정도에는 충분히 도달할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이 있지 않을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뉴스를 보니까 아이패드 등에 들어가는 디스플레이 한 70% 이상을 LG 디스플레이 등에서 공급한다고 뉴스가 있는 것도 보면은 아무래도 실적을 기반으로 중장기적으로 내다봐도 상당히 좋은 종목이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자, 강 부장님 추천받고 LG 디스플레이 매입하신 분들께서는 그런 점에 주목을 하실 필요도 있지 않을까 싶고요. 자, 오늘장 관심 종목은 어디일까요? 네, 오늘 시가공약주는 세아베스트를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아베스트는 특수관과 대형 단조, 자동차, 철도 촬영 사업을 영위하고 있고요. 이 전기로에서 만들어진 이 반제품인 부분을 가공해서 특수관을 생산하는 그런 회사입니다. 수요 산업은 자동차, 건설, 조선, 기계 이런 데 있고요. 올해 반기 그 특수 강봉광 시장 점유율은 46.8%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수출 비중이 16.6%고 내년부터는 경남 창녕에 54만 톤 규모의 특수 강봉광 공장을 가동할 것으로 예정되어 있어서 대형 단조 사업의 정상화뿐만 아니라 외형의 성장세도 기대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다라고 좀 정리를 하겠고요. 다소 수축광역주로 최근에 트렌드에서 좀 벗어날 수 있습니다만 올해 실적 한번 점검을 해보면 단기 실적은 전년 동기 대비해서 1.7% 감소한 1조 2,180억 기록했고 영업이익도 전년 동기 대비해서 25.8% 감소하면서 1,260억대를 기록했습니다. 역시 이제 실적 하락의 원인은 이 판매 단가 하락과 원재료 비용 상승 때문인데 이 단기 순이익은 이 금융 비용으로 인해서 전년 동기 대비해서 34.2% 감소한 890억을 기록했습니다. 3분기 영업이익도 기술들로 인해서 좋지 않은 모습을 보였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좀 추천드린 이유가 투자 포인트는 이제 연말 배당주 관련주로 부각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올해 주당 배당금을 1,000원으로 예상하고 있는데 한 4% 정도의 배당주로서의 매력 부각이 좀 되고 있습니다. 업황 부진에도 불구하고 이 배당 가능성을 높게 보는 이유는 올해 연간 수익이 2009년도 실적과 비슷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 상황이고 이 특수관계이죠. 세아홀딩스, 세아베스텔로 이어지는 이런 지배 구조에 기인하고 있는데 이 업황 부진으로 인해서 이 하반기에 실적 악화에도 불구하고 이 배당 가능성이 높은 종목으로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하반기 전망선언 부진을 해서 제품 판매량이 급감하면서 영업이익이 안 좋았습니다만 이런 배당 관련주로 이 세아그룹의 지주회사인 세아홀딩스가 세아베스트의 지분 54%를 보유하고 있고 특수관계인인 세아홀딩스 지분 83.4%를 보유하고 있는 부분. 역시 이런 부분들이 지난 2010년과 2011년 세아홀딩스 영업수익에서 이 배당금 수익이 차지한 비중이 86%와 72%였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올해 배당 관련주로 좀 유망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올해 4분기까지 업황 부진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만 내년도 상반기에는 또 정기적으로 회복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과 더불어서 내년 상반기 계절적 수요 회복과 중국의 경기 부양
그리고 창녕의 제2공장 가동에 따른 점유율 상승, 역시 이런 부분들이 좀 투자 포인트가 될 수 있겠고요. PBR도 0.6배입니다. 이런 저평가 매수돼 있는 부분과 또 기관도 11월 6일부터 10월 23일까지 17만 주의 누적 수매수를 보이고 있는 부분, 역시 이런 부분들로 투자 포인트로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세아베스텔 가격대에 대해서까지 조언 주십시오. 예, 역시 시초가로 제시해드렸죠. 시가 대비 3% 이상, 손절가는 24,000원 하회 시에 손절로 대응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자 오늘은 세아베스틸에 대해서 추천 종목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메리츠종금증권 영동지점에 계시는 강정헌 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자 동시효과 상황 잠시 보겠습니다. 네, 삼성전자가 0.7%, 현대차가 0.4% 이상, 기아차도 0.5% 조금 넘게 올랐습니다. LG화학의 상승폭이 큽니다. 신한지주, SK이노베이션 등등과 함께 1%를 넘나드는 그런 상승을 보여주고 있고요. 전반적으로 상승 종목이 많은 거래소는 7포인트가 올라서 1918포인트입니다. 코스닥도 역시 2.7포인트가 올랐습니다. 500선을 회복한 채 501.5포인트로 장이 흘러가고 있고요. 파라다이스, CJ 오쇼핑, 서울반도체 등등 전반적인 종목들의 상승세가 좀 탄탄합니다. 높지는 않습니다만 저는 탄탄한 단단함이 느껴지는 장세 마음에 듭니다. 네, 이제 장이 막 열렸습니다. 6포인트가 상승한 거래소는 1917로, 그리고 코스닥은 가뿐하게 501선까지 오르면서 500선 회복한 채 우리 장이 막 열렸습니다. 자, 오늘 함께 하실 두 분은 우진투자 컨설팅의 이성규 팀장, 텐스탁의 김서윤 대표 두 분이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양시장의 출발 상황을 살펴봐야 될 텐데요. 자, 굵직한 정치적인 이슈가 좀 하나 있었죠. 그와 관련해서 이 테마주도 형성이 돼 있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오늘 그 종목들이 보니까 안랩이라든가 솔고바이오 등등 안철수 테마주로 분류되어 있는 종목들이 지금 그냥 하한가로 밀려가지고 그 흔히들 쓰는 약간 좀 속된 말로 그 작살이 났다, 박살이 났다 그런 표현을 쓰는데 자, 그런 상황이거든요. 오늘 이 종목들 또 테마에 관심을 갖고 접근했던 투자자분들은 상당히 좀 당황스럽기도 하고 좀 허둥지둥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아마 이 두 분의 전문가께서 시장 상황 정리해주면서 그와 관련된 부분들에 대한 언급이 있으면 함께 멘트를 해드릴 수도 있으니까요. 여러분께서 귀 기울여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거래소 출발 상황 이성규 팀장님. 네, 지금 거래소 같은 경우는 일단 0.33%의 상승세로 출발했습니다. 그래서 1917선에서 출발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난주에 보게 되면 일단 뉴욕 증시가 1.3% 정도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 헐리데이 시즌에 대한 그 기대감들이 굉장히 상당히 크게 나타나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주말에 어느 정도 나온 결과를 보게 됐을 때는 전년 동기 대비해서 전 소비재 부분이 한 2%가량 정도 지금 소비가 더 크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이번 헐리데이 시즌 같은 경우는 일단 목요일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목요일 집계가 안 들어갔죠. 그렇게 따졌을 때는 지난해보다는 좀 더 소폭 소비량이 더 증가했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상했던 경기 침체에 대한 그런 것보다는 일단 헐리데이 시즌에 대해서 소비가 좀 집중되고 있다는 점 말씀드리겠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업종 자체들은 전반적으로 물론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지난주 우리나라 증시 같은 경우도 굉장히 크게 좀 선방을 했고 그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선반영되면서 사실상 그런 부분들 뉴욕 지수를 따라간다고 했을 때는 상승 탄력이 그렇게 크게 나타날 장세는 아니다라고 이렇게 우선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지수가 0.3% 그러니까 시가보다는 조금 내려온 모습인데요. 그래도 0.3% 정도 코스피 지수는 상승하는 모습이고 지금 역시나 1917선에 기록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상승 종목 수와 하락 종목 수는 역시나 지금 같은 경우는 상승 종목 수가 월등히 많은 장세입니다. 상승 종목 수가 382종목 정도 달하고 있고 하락 종목 수는 한 210종목 정도 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상승으로 편입되는 종목들이 지금 장 초반에는 많지는 않고요. 오히려 하락 종목들로 속속들이 조금씩 편입되고 있다는 점이 장세를 좀 누르고 있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일장에서 일단은 대형주, 중형주, 소형주를 보게 되면 대형주들과 중형주들은 거의 대부분 지수를 좀 따라가고 있는 입장이고 소형주 같은 경우에 0.7%대의 좀 강세를 보여주면서 그동안 상대적으로 좀 부진했던 부분들이 오늘 장에서 좀 반영이 되고 있지 않나 그렇게 또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장에서 그 상위 업종들을 보게 되면요. 일단 종이 목재 업종들이 한 1.2%대, 3%대로 좀 올라가고 있고 일단은 그 대선과 관련된 부분들이 이 대선 시기만 되게 되면 이 종이 목재 업종들이 좀 이렇게 각광을 받습니다. 선거철에 그런 종이들을 또 많이 쓰는 그런 경향들이 있죠.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약간은 퇴화적 분위기가 좀 형성되고 있다는 것이 오늘 장에서 1%도 넘는 급등세가 좀 나오고 있고요. 그 뒤를 보게 되면 업종들 자체가 경기 순환 업종들이 좀 많이 선방을 하고 있습니다. 기계 업종들이 0.78%대의 상승세고요. 그 뒤를 이어서 화학 업종들, 은행 업종 등이 한 0.34%대의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전기가스업이 오늘 장에서는 0.8%대 역시나 상승세를 보여주면서 지수 대비해서는 좀 오버퍼폼하고 있고요. 역시나 뭐 운수장비라든지 운수창고 그리고 철강금속 업종들이 0.3에서 0.5%대의 상승세를 보여주면서 상당히 좀 선방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장에서 많이 좀씩 상승할 걸로 기대가 있었던 전기전자 업종들이 있는데요. 전기전자 업종들도 역시나 지수 대비해서는 상당히 선방해주고 있습니다. 0.4%대의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고 종목수 차이로 따지게 된다면 이 전기전자 업종들이 상승 종목수가 상당히 많은 편에 속하고 있습니다. 하락 종목수는 거의 19종목 정도에 달하고 있을 만큼 상승이 좀 우월한 업종이다. 이렇게 종목 수로 따졌을 때 그렇고요. 반대로 오른쪽에서 지금 상승폭은 조금씩 그래도 높여져 가고 있는데 지금 하락하는 업종들도 역시나 보이고 있습니다. 의료정밀 업종이 3.7%대 좀 급락세를 좀 보이고 있고 섬유의복 업종 같은 경우는 0.3%대 역시나 하락세로 좀 출발이 되고 있습니다. 그 뒤에 이어서 그동안 좀 각광을 받았던 음식료 업종이 0.1%대 하락세고 건설업 같은 경우는 여전히 좀 차가운 모습입니다. 0.19%대 약보합권 그리고 통신업 같은 경우가 0.06%대 약보합권에 머물면서 일단은 이런 부분들이 약간은 좀 지수 대비해서 좀 언더퍼폼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계속해서 코스닥 시장 상황은 어떤지 김선윤 대표께서 살펴봅니다. 네, 일단 코스닥 출발 상황 그래도 양호한 편입니다. 코스피 지수 따라서 같이 비슷한 등락폭을 보여주고 있는데 0.4% 정도 지금 상승해주고 있습니다. 일단 수급 상황으로 봤을 때는 그래도 수급 상황이 좋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개인들만 28억을 일단 순매수하고 있는 상황이고 외국인들 22억 매도가 나가고 있고 기관들 2억이 좀 매도세가 나가지고 있는데 지금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가장 많이 나와주고 있는 종목들이 IT 종합과 제조업 그리고 IT 하드웨어 쪽으로 좀 물량이 좀 많이 나가고 있는 모습이 좀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종목별로 보시면 지금 서울 반도체 같은 경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시장 상황에서 가장 굉장히 많은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2% 이상 지금 상승폭을 이어가고 있는데 일단 LED 업황에 대한 전반적인 개선 자체가 내년부터 확실하게 좋아지는 모습. LED 조명 관련해서 일단 시장 자체가 20조 이상 커지는 그 시장이기 때문에 그 관련해서 아무래도 그 상승폭을 당분간 조심스럽게 이어가지 않을까 좀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셀트리온은 오늘 0.97% 정도, 1% 가까이 지금 빠져주고 있는 흐름인데 지금 계속해서 일단 수급적으로 봤을 때도 문제가 좀 있어 보입니다. 지금 기관들과 외국인들이 계속 단기간으로 매입했던 물량 자체를 팔아가면서 다시 한번 또 종목 하락폭을 이끌어가고 있는데 당분간 이 셀트리온이 주가 자체 흐름 자체가 수급의 영향에 따라서 좀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는 거 좀 확인을 하시고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가장 이제 이 하디슈 종목이죠. SK 브로드밴드인데 SK 브로드밴드 오늘 소폭 약보합권에 이제 머물러주고 있습니다. 그래도 일단은 최근 들어서 이 큰 상승폭에 이어서 약간 쉬어가는 구간이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자, 수급적으로 봤을 때 아직까지는 전혀 크게 이렇다 할 문제 자체가 아직 나와주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일단은 SK 브로드밴드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면 좀 홀딩하신 대응 전략으로 가시면 될 것 같고 추가적인 상승도 조금 기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홀딩 전략으로 꼭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메가스터디 살펴볼게요. 메가스터디가 그래도 이제 수능을 끝나고 이후에 방학 시즌을 곧 맞이하기 때문에 그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서 조금씩 상향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도 최근 들어서 이 수급 상황 자체가 기관들을 중심으로 해서 양호해지고 있고 외국인들도 손을 놓지 않고 있는 그 단계이기 때문에 개인들만 물량을 지금 뺏기고 있는 그 상태입니다. 그래서 메가스터디 같은 경우도 조심스럽게 일단은 200일선 부근이 한 85,000원 정도까지도 충분히 한번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 일단 그래도 12월 내내 꾸준하게 부상향할 수 있는 그런 모양새가 나와주지 않을까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 게임주 중에서 네오위즈 게임주가 좀 큰 폭의 상승 못해주고 있는데요. 2% 이상 하락폭을 좀 키워가고 있습니다. 지금 수급상으로도 일단은 크게 다시 한번 기관과 외국인들이 빠져나가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조금 이 정도 시간이 좀 걸릴 것 같고 차트상으로도 한 번 더 상승하기엔 좀 시간이 일러 보입니다. 일단 최근 들어서 경향 자체가 모바일 게임주 관련해서 상승폭을 가지고 오지 이런 이제 인터넷 게임 관련해서는 전혀 수혜가 예상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에이소프트 마찬가지죠. 그래서 네오위즈 게임주 같은 종목은 일단은 조금 이제 관심 종목에서 제외해 두시고 모바일 게임주 관련 살펴보시면 어떨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네, 자 양시장의 출발 상황 정리를 해봤습니다. 계속해서 외환시장과 채권시장의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한양증권의 전소영 연구원인데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외환시장부터 설명 주십시오. 네, 오늘 달러원 환율 1원 60전 하락한 1084원 50전에 거래 출발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추수감사절로 인한 이런 특수 기대감과 그리고 그리스 추가 구제금융 지원 기대의 유로화가 1.29달러까지 급등하는 흐름을 보였습니다. 이런 대외 변수의 흐름만 봤을 때는 우리나라 환율도 다소 큰 폭으로 하락을 해야 되는 것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정상인데요. 이렇게 대외 변수는 하락 환경을 조성 중이지만 아무래도 이제 당국의 규제 스탠스가 점점 강화되고 있다라는 점이 심리적으로 조금 부담으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재정부에서는 이번 주 내로 선물한 축소를 추가적으로 이제 단행하는 방안이 지금 검토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번 주 중으로 어떻게 결정이 날지 아마 나올 것 같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요소들이 사실 외환시장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지만 심리적으로 1,080원에 대한 당국의 규제를 강화시킬 수 있다라는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1,080원에 대한 시장 참여자들의 이런 심리적 압박은 좀 커질 가능성이 있다라는 판단입니다. 하지만 이제 월말을 맞았기 때문에 내국 물량들이 꾸준하게 유입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이런 이제 수급과 개입 경계감이 부딪히면서 아무래도 당분간은 좀 제한적인 등락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1,080원을 하향 돌파하는 것은 대외 변수만 가지고 무리하게 추진하는 것은 조금 어렵지 않나라는 그런 판단이고요. 오늘 같은 경우는 기술적으로 5일 이평을 중심으로 된 등락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채권시장의 흐름과 전망은 어떤지요? 네, 오늘 국채 선물은 전일과 똑같은 106.02에 거래 출발하고 있습니다. 글로벌리 위험자산 선호 현상이 이어지면서 안전자산은 약세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나라 채권 금리 같은 경우는 지난주 내내 조금씩 상승을 하면서 한 4-5bp 정도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국고 3년물이 2.8% 중반까지 상승을 하면서 아무래도 이제 오늘 같은 경우는 글로벌리 흐름과 달리 추가 상승은 조금 제한적일 가능성이 있다라는 판단입니다. 지난주 금요일날 외국인이 국채 선물을 18,000계약 이상 순매도하면서 시장의 약세 분위기를 이끌었는데요. 오늘 같은 경우는 소폭이나마 순매수로 출발을 하면서 분위기를 조금 반전시키는 모습입니다. 기술적으로도 국채 선물은 106에서의 빅피겨를 두고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점들 염두에 두시면서 106에서의 공방 한번 지켜볼 포인트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지금까지 한양증권 리서치센터의 전소영 연구원의 외환과 채권시장의 정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여의도 리포트 김보람 아나운서입니다. 안녕하세요. 여의도 리포트 김보람입니다. 지난주 1,900을 회복하며 안정을 되찾았던 국내 증시가 이번 주에는 어떠한 흐름을 보일 것인지, 삼성전자의 뒤를 이어 강세를 보일 종목들은 어떤 종목들이 있는지 이 시각 증권사 리포트를 통해 확인하겠습니다. 먼저 삼성증권입니다. 시장을 견인하는 큰 형님, 이번 주 증시를 기술적으로 분석해봅니다. 신한금융투자는 삼성전자 말고 뭐가 더 있나 삼성전자 뒤를 이을 강세 종목들을 찾아보고요. 하나대투증권은 변동성 지수의 사이클에 주목하며 12월 증시를 전망합니다. 미래에셋증권은 완만한 상승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해보고요. 동양증권은 갭 축소 과정이 진행되며 지수 회복세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합니다. 이 가운데 삼성증권부터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주는 코스피가 1,900을 넘어 안정감을 회복할 것으로 전망합니다. 12월 연준의 오퍼레이션 트위스트 종료를 앞두고 이를 대신할 새로운 통화 완화 정책 시행 기대가 높아지고 있기 때문인데요. 여기에 사상 최고가를 경신한 삼성전자의 강세가 이어지면서 반등 흐름을 지속할 것으로 보입니다. 업종 가운데서는 유통, 통신주가 이번 주에 관심을 가져볼 만한데요. 유통업종은 일봉상 20일 이평선을 상향 돌파했으며 통신업종은 약하지만 강세 신호를 유지하면서 완만한 상승이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신한금융투자입니다. 유동성과 정책 기대감으로 이번 주에도 코스피의 레벨업 구도에는 변화가 없을 전망입니다. 다만 삼성전자에 대한 매수 템포 조절은 필요한데요. 중장기적인 실적 모멘텀이 기대되지만 단기적으로 주가 탄력이 둔화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른 대안 종목군으로는 현대차, 기아차, SK, 현대모비스, SK텔레콤, SK이노베이션, 기업은행, KB금융, GS, LG를 꼽습니다. 이어서 하나대투증권입니다.
12월 증시는 방향성을 설정하기보다는 박스권 흐름의 연장선에서 봐야 할 것으로 판단합니다. 재정절벽 문제가 시장의 상단을 제약하고 있고 동시 만기일 관련 프로그램 수급도 변동성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인데요. 따라서 12월 코스피 밴드는 1870에서 1990으로 전망합니다. 전략은 대형주 중심의 포트 구성을 제한하는데 그중에서 반도체, 유통, 음식료, 통신 등의 비중 확대 전략이 유효할 것으로 보입니다. 계속해서 미래에셋증권입니다. 지난주 코스피는 1900포인트, 121선을 회복하며 안정을 되찾는 모습이었습니다. 이번 주 EU 재무장관 회의가 또 열리고 정부가 환율 1080원 선에서 구두로 개입해 추가 절상을 막는 점도 긍정적입니다. 종목 가운데서는 실적이 뒷받침되는 중소형주의 반등이 예상되는데요. 따라서 중소형주 내에서 실적이 좋고 기관의 매수가 유입되는 종목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종목으로는 대창단조와 화인텍을 현재 주목해 볼 만한 종목으로 제안합니다. 마지막 동양증권 리포트 내용은 동양증권 골드센터 목동점의 고윤기 대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이번 주 흐름 어떻게 예상하시나요? 네, 지난주는 재정절벽 이슈가 다소 잠잠해지면서 그 글로벌 증시 회복세를 보이면서 단기적인 위험 수준과 위축됐던 투자 심리가 다소 개선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번 주부터는 미국 의회가 속개될 예정이기 때문에 재정절벽에 관련된 뉴스 플로우가 지난주보다는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치적 위험이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서 그 관련된 뉴스 플로우에 따라서 글로벌 증시의 변동성이 여전히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는 점도 있습니다. 다만 미국 내부적으로는 그 재정절벽 합의가 실패할 경우에 오바마 대통령이 속한 민주당보다는 공화당의 책임이라는 여론이 지금 확산되고 있기 때문에 공화당이 보다 적극적으로 재정절벽 협상에 나설 여지가 있다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말 소피 시즌이죠. 추수감사절과 크리스마스로 이어지는 그 쇼핑 시즌 관련해서 이러한 계절적인 효과가 더해지면서 경기 모멘텀 개선이 보다 가속화될 전망입니다. 유럽의 경우도 의미는 좀 다르지만 모멘텀 개선과 리스크 하락이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는데요. 유럽의 제조업 지표 그리고 기업 환경 지수 등 경기 지표가 예상치를 상회하고 있는 상황이고 유럽연합의 융커 의장인 경우에는 26일 회의에서 그리스 추가 구제금융 지원 협상이 진전을 보일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이번 주는 무엇보다도 수익률 갭 축소 진행 과정에 주목을 할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현재 글로벌 금융시장 위험자산과 안전자산 간의 수익률 갭 축소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인데 국내 금융시장에서도 이러한 유사한 형태의 갭 축소가 진행이 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주간 기준으로 추정을 해보면 국내 증시 성장률과 할인율을 보게 되면 최근 할인율이 하락을 하면서 성장률과 할인율 갭이 다소 개선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 추가적인 증시 회복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국내 일드갭이죠. 주가 기일의 수익률을 마이너스 국내 3년물 국채 수익률 경우도 그 고점에서 최근 하락 전환을 했는데 글로벌 증시 대비 국내 증시 위험 수준이 가파른 하락세를 보이고 있어서 국내 일드갭이 추가적으로 낮아질 가능성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국내 증시의 상대적 위험 수준이 낮아진 정도를 아직은 밸류에이션이 반영하지 못하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는데요. 국내 증시의 PER이 리레이팅이 진행될 가능성이 높아서 추가적인 지수 회복에 가능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 코스피 밴드는 1900선에서 1960선으로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유망한 업종은 최근 꾸준히 4분기 순이익 전망치가 상향 조정되고 있는 반도체 장비 업종, 그리고 디스플레이 업종, 단말기 부품 업종들이 유망해 보이고요. 그 외의 업종으로는 통신 서비스 업종들도 유망하게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동양증권 리포트 내용 살펴봤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여의도 리포트였습니다. 네, 자 오늘 장에서 고수들은 과연 어떤 전략과 또 종목에 접근을 하고 있는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밸류 21의 이덕호 대표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장에는 어떤 전략을 세우고 계신지요?
일단 지난주를 돌아보면 재정절벽에 대한 공포심이 극에 달했다가 일단 한풀 꺾인 모습이죠. 오바마 대통령과 미 의회와의 협상이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사실 뭐 아직까지는 양쪽이 대립하는 모습이고 합의가 쉽게 이루어질지는 사실 미지수입니다. 하지만 시장은 기대감으로 인정을 좀 하고 있죠. 지난주 뉴욕 증시가 1% 이상 상승 마감을 했고 유럽 증시도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대체적으로 재정절벽에 대한 그 걱정을 하면서도 뭔가 모종의 합의가 나오지 않겠냐 하는 분위기인 것 같은데, 이런 기대감이 이어지면서 이번 주에도 지난주와 비슷한 흐름이 이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문제는 그리스 구제금융 그 결정 여부와 중동 정황이 되겠죠. 지난주 후반에 이뤄진 EU 재무장관 회의에서 그동안 이견이 많이 좁혀졌다는 얘기도 좀 들리고 있고요. 구제금융 지급이 결정이 된다면 그 얹혀왔던 채트 하나가 뚫리는 것이기 때문에 장기 안도 랠리를 좀 이어갈 수 있겠습니다. 일단 우리는 지수로 확인하면서 1930선까지 상승 가능한지 체크하시면서 매매에 임하시고요. 우리 증시로 돌아와서 보면 종목을 한번 보면 지난주 내내 좀 말씀드렸던 플렉서블 관련주들 엄청난 좀 수익이 나왔죠. 하이셀 지난주 금요일에 상한가가 나오면서 거의 뭐 20% 가까운 수익률이 나왔고요. 테라세미콘도 말씀드리고 다음날 바로 좀 상한가가 나와줬죠. 아이컴포넌트하고 상보까지 모두 급등 수익이 좀 가능했습니다. 매수하신 분들 모두 축하드리고요. 일단 뭐 연말 쇼핑 시즌까지 더해서 실적 기대감이 더 커질 수 있다라고 좀 본다면 플렉서블 관련주들 이외에도 IT 관련주들은 꾸준히 포트에 편입을 해서 가져갈 필요가 있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특히 플렉서블 관련주들은 기술 개발이 올 연말에 완료가 된다면 상용화하기까지 그 기대감은 이어질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해서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롱런의 관점에서 보자 이렇게 플렉서블 관련주들은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좀 쇼킹한 이슈들이 좀 있었죠. 안철수 후보의 그 대통령 출마 포기로 인해서 주말 내내 관련주들 종목 게시판에서는 이미 시끌시끌한 모습이고요. 오늘도 뭐 인맥 관련 정치 테마주들 벌써 분위기가 좀 후끈후끈합니다. 하지만 좀 글쎄요. 우리 누가 그 대통령이 되건 간에 정치 테마주들은 현 시점에서 어느 특정 후보의 큰 돈을 좀 베팅하기라기보다 시기적으로나 매수하기에는 좀 애매한 시점이죠. 이미 그 지금 상한가에 안착되어 있는 종목들 뭐 대부분이기 때문에 추격해서 따라가기보다는 꼭 매수해서 수익을 내야 한다고 하면 상한가가 풀리고 눌림목이 좀 나왔을 때 매수하자. 그리고 매수하고 나서 손절을 정확하게 지킬 수 있다라는 그 본인의 약속만 잘 되면 스스로 종목에 대한 확신보다는 수익으로 좀 치고 나올 수 있겠죠. 분명히 좀 말씀드리지만 지금 정치 테마주들 사서 내가 생각하는 후보가 대통령이 된다고 해서 반드시 자기와의 약속을 지키면서 매매를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까지가 19대 대선의 후보 등록일인데요. 박근혜, 문재인 후보가 이미 후보 등록을 완료했고 내일부터는 본격적인 선거운동에 돌입이 되죠. 이럴 때 떠오르는 섹터 뭡니까? 선거운동 관련주죠. 과거에 우리가 지난 대선에서 18대 대선까지만 해도 선거운동 관련주는 뭐였습니까? 종이목재 관련주였죠. 전 국민 대상으로 만들어야 하는 선거용 투표용지에 대량 인쇄를 이유로 해서 만들어진 테마인데 지금은 시대가 좀 변했죠. 그런 면에서 최근에 선거운동 관련주로 부각받는 데다 바로 SNS 관련주입니다. 이로원과 KNX, 나우콤, 터보테이크까지 종목들이 쭉 있는데 제가 항상 강조드리는 것이 종목을 매매할 때 대장주 위주로 또 바닥에서 매수를 해서 매수를 해야 가장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또 SNS 관련주의 대장은 역시 이루원이겠죠. 지난 금요일에도 3% 가까이 종가 부근에서 상승을 하면서 이번 주에 기대감에 대한 반영이 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일단 지금 주가도 바닥으로서 매수 적기로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예전에 주가 바닥에서 추천드렸으면서 그냥 50% 수익을 드렸던 정치 테마들도 일단 정치 테마주는 분명 좀 조심스럽지만 우리가 바닥에서 매수를 했기 때문에 그나마 좀 안전하게 매수했다라고 판단이 가능하겠죠. 그런 면에서 이루어는 현재 쌍바닥 구간에서의 지지가 좀 완벽하게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현재 시점이 좀 매수 적기라고 좀 보여지고 있고요. 중요한 건 미국 대선을 한번 떠올려 보면 그 당시 그 오바마 후보가 트위터나 페이스북 같은 SNS를 적극 활용하면서 당선 이후에 SNS로 대통령이 됐다는 말까지도 나올 정도였죠.
뭐 이런 상황은 우리 증시에도 SNS 관련주들 뭐 반드시 체크해야 되기 때문에 지속적인 뭐 관심을 가져보겠고요. 이론 같은 경우에는 뭐 3,100원까지 목표가를 잡으시고 3,100원이면 꽤 높은 목표가죠. 우리가 현 상황에서 인맥주들 뭐 상한가에 지금 들어가 있는 종목들 따라가지 말고 이왕 높은 수익률 추구할 거면 SNS로 매수해서 수익률로 가져가 보자, 이렇게 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작전 타임은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 네, 자 오늘의 작전 타임 이득호 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업종 스캐닝입니다. 실시간으로 현재 시장 상황을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이성규 팀장께서는 IT 운수장비 정유화학업종을 살핍니다. 네, 오늘 이번 주 같은 경우는 지난주에 이어서 이 홀리데이 시즌에 대한 그 우리나라의 그 소비 여력도 굉장히 매출 증가세도 굉장히 좀 기대감이 많은 장세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지금 전기전자 업종들이 좀 상승폭을 좀 올라가고 있지만 한편 그 폭은 굉장히 좀 미약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그 원인 중에 하나는 바로 이제 삼성전자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IT 업종들 대부분 상승하고 있는데 삼성전자만 0.4%대의 좀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데 그동안 그 급등세를 감안하게 됐을 때는 최근에 오늘 같은 조정을 시작을 해서 추가적인 조정도 좀 불가피하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실질적으로 이 삼성전자의 그 스마트폰 같은 경우는 이제 고가폰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고가폰들의 그 출하량이 좀 낮아지고 있는 경향들이 보입니다. 그리고 중저가 폰에 대한 출하량이 좀 약간은 그동안 부진했다가 다시 한번 올라가는 그런 경향들이 보이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점들이 오늘 장에서 좀 반영되고 있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역시나 삼성전자의 이 정고점 돌파한 이후에 이 부담 자체는 그 부분까지 다시 한번 조정이 올 수도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 약 지금 138만 원 정도죠. 이 구간까지도 조정 양상이 올 수 있다라는 걸 여러분들께서 좀 염두하시고 접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일단 5일선을 매매를 만약에 따라간다고 한다면 5일선이 맞닥뜨릴 수 있는 구간이죠. 조정이 왔을 때는 한 141만 원 정도가 조정폭으로 좀 나올 수 있다라는 점도 추가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중저가 폰들이 좀 이렇게 선방을 하게 되고 최근에 그 LG전자에 대한 호평이 좀 이렇게 많게 되는데요. 일단 그런 부분들이 또 종합적으로 LG전자는 오늘 추가적으로 좀 상승을 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대에 넘는 급등세를 좀 보여주고 있고요. 그러면서 이제 삼성그룹 관련주들은 조금 약간 부진한 모습인데 그래도 상승폭을 좀 이렇게 높이고는 있습니다. 지금 삼성전기나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는 삼성전기 같은 경우나 그 삼성 SDI 같은 경우는 오늘 좀 부진한 모습이지만 삼성전기 같은 경우는 여전히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고요. 다만 그 상승폭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렇게 큰 폭으로 올라가는 양상은 아닙니다. 다만 그 삼성전자와의 그 밸류에이션을 맞추기 위한 그런 부분이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반대로 LG전자 관련주들은 좀 이렇게 오늘 선방하는 가운데서 한 가지 또 이 IT주들 중에서 볼 만한 것이 바로 이제 하이닉스인데 이 중저가 폰 스마트폰들이 좀 이렇게 출하량들이 나오고 선방을 하게 되면서 이 하이닉스에 대한 매출 또한 또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최근에 들어서는 조정을 어느 정도 거친 다음에 급등을 한 이후에 조정을 어느 정도 거치고 상승하는 모습을 있어서 일단은 추가적으로 좀 상승세가 나올 수 있다.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일단 밸류에이션 부담 자체가 그 삼성전자는 좀 높기 때문에 하이닉스라든지 LG전자 그리고 관련 부품주들 그리고 중저가 우리가 그 보통 이제 스마트폰들 뭐 이렇게 IT주들 뭐 선방할 것이다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고가 쪽에 들어가는 그런 스마트 부품 같은 경우는 좀 약간은 일시적으로 그 실적 자체가 좀 이렇게 안 좋을 수 있다는 걸 좀 말씀드리면서 그 중에 중저가 폰 쪽으로 들어가는 그런 부품 전문 기업 업체들을 여러분들이 좀 선별하시는 방법이 IT 업종들에 대한 투자에서 상당히 좋은 투자 포인트라고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 뒤에 이어서 운수장비 업종 중에서 이 자동차 업종들 한번 보도록 하겠는데요. 자동차 업종 같은 경우는 전반적으로 아직까지도 이렇게 상승세를 유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물론 현대차, 기아차가 오늘 장에서도 0.6%대, 0.2%대 정도의 상승세는 보여주고 있지만 그 탄력 자체도 역시나 좀 미비한 편이죠. 그 뒤에 이어서 그 부품주들도 보게 되면
사실상 부품주들이 그렇게 안 좋은 상황은 아닙니다만 오히려 완성차 업체보다는 좋습니다만 그 시장 분위기 자체가 워낙 누르고 있어서 지금 보시다시피 현대모비스도 지금 약보합권에서 머무르고 있고요. 다만 양봉을 키고 있고 그 이전에 있었던 저점은 여전히 이탈하지 않으려고 하는 지금 노력들이 보이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접근하기에는 그래도 좋은 시점이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다만 혼조세를 많이 보이는데 자동차 부품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는 미국 자동차들이 좀 선전하는 시장 지배력을 넓히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고 있어서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실 때 부품주들이 한쪽에 그러니까 편입되어 있는 그런 부품주들,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예를 들면 뭐 현대차, 기아차만 납품한다든지 아니면 어디 유럽 국가들의 차만 납품한다든지 이런 기업들의 그러니까 이런 부품주들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좀 타격이 그렇게 좋지 않은 확률이 상대적으로 실적이 타격을 받을 확률이 높다는 걸 좀 말씀드리겠고요. 아무래도 그 매출처 비중이 높은 매출처가 다양화되어 있는 그런 기업들에게 여러분들이 이렇게 투자를 하실 때 선별 작업을 좀 하시면서 이 자동차 부품주들 좀 이렇게 선별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이전에 물론 말씀을 드렸지만 현대차, 기아차 같은 경우가 물론 파업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보게 되면 그 이후에 계속적으로 좀 하락한 그런 경향은 있고 다시 한번 재차 찾아가려고 하는 경향은 있지만 수출 경쟁력에 있어서 약간은 좀 이렇게 부진한 모습도 있고요. 그리고 그 유럽 쪽에서 이 핸들 자체를 자핸들만 수입하다가 우핸들을 수입하는 그런 모습들을 그러니까 넓혀놨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일본 차들이 선전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환율도 있지만 바로 그런 부분들이 있다라는 걸 좀 말씀드리면서 접근 자체를 기대치를 좀 낮추고 자동차 업종들은 접근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이렇게 정리를 해드릴 수 있겠습니다. 오늘 그 운수장비 업종 중에서 좀 많이 선방하고 있죠. 이 조선중공업 업종들이 굉장히 많이 선방을 하고 있는데 사실상 그동안의 낙폭을 따져보게 되면 오늘 이 상승하는 것은 실제적으로는 상승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워낙 과대 낙폭에 이어서 반발 매수세가 좀 들어오는 경향들이 좀 파악이 되고 있다는 점 말씀드리겠고요. 다만 유럽에서 조금씩 좋은 소식이 들려오고 있기 때문에 그 추세 자체가 굉장히 강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하지만 여전히 뭐 이루어진 것도 없고 기대감으로 가는 장세이기 때문에 이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 대표적으로 예를 들어 보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매수를 하고 지지를 기대했었던 약 21만 원 선 자체에서 22만 원에서 21만 원 자체에서 저항대를 받을 확률이 높다라는 걸 말씀드리겠고요. 실상 근데 단기적으로 보실 분들은 지금 접근하셔도 그렇게 무리한 구간은 아닙니다. 손절가들만 한 19만 5천 원 선 짧게 잡고 들어가신다고 한다면 그렇게 크게 무리하는 구간들은 아니기 때문에 이런 점들 좀 참고하셔서 이 조선중공업 업종들에서는 단기적인 매매 관점에서는 접근해도 좋다라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시게 되면 대부분의 조선중공업 차트들이 그런 식으로 돼 있죠. 전고점, 전 저점 부분에서 이탈하고 그 부분까지 상승하는 종목들도 있고요. 상승을 못하는 종목들도 있으니까 그런 점들 좀 따져보시면서 여러분들이 좀 접근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뒤를 이어서 이 정유화학 업종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유화학 업종들은 지금 현재는 그래도 정제 마진 쪽에서 약간은 좀 이렇게 차별화되고 있는 모습인데요. 사실 정제 마진에서 지금 가장 돋보이는 기업은 어디냐면 바로 S오일입니다. 워낙에 그 안정적인 그 수요처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고 공급처도 가지고 있기 때문인데 일단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S오일이 만약에 정제주에 대해서 관심을 가진다면 S오일이 탑픽이다라는 걸 좀 말씀드리겠고 화학주들에 대한 제품 마진 자체는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데 그렇게 강하지 않다는 걸 말씀드리면서 공격적 배팅보다는 역시나 분할 매수 관점, 그 밸류에이션 메리트가 있기 때문에 분할 매수 관점에서 접근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자, 다음은 김성현 대표께서 철강, 기계, 금융, 건설을 봅니다. 네, 이제 쉽지 않은 업종입니다. 일단 철강부터 좀 말씀을 좀 드리자면은 일단은 올해 이제 예상되는 그 수치 자체가 마이너스 2009년 이후에 다시 한번 또 마이너스를 기록할 것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철강업종 자체가 뭐 환율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약간 뭐 빛을 발할 수 있겠지만서도 일단은 시작 자체가 아직은 아니기 때문에 좀 굉장히 조심스럽게 좀 접근해야 되는 시기가 아닐까 좀 판단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포스코 같은 경우도 일단 오늘 뭐 소폭의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난주 이어서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 흐름인데 일단 이 흐름을 굉장히 좀 조심스럽게 보셔야 됩니다. 지금 차트 흐름 자체가 이렇게 계속 꺾이고 있는 모양새에서 다시 살짝 반등이 주고 난 흐름,
이 흐름 자체가 계속 지금까지 계속 보여줬던 그 흐름이기 때문에 이번도 마찬가지 그런 맥락으로 좀 보시면 되지 않을까. 일단 4분기 실적도 굉장히 어둡습니다. 그래서 포스코 같은 경우는 절대적으로 접근하지 말아야 될 그런 업종이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겠고, 현대제철 같은 경우도 지난주 차트에 이어서 조금 상승하는 흐름에 이어서 조금 다시 한번 좀 반등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가지셨을 텐데, 여지없이 주가 차트 흐름 자체가 꺾이면서 다시 한번 바닥권에서 일단 지지선 자체를 보여주고 있는 모습. 이렇다면 한 번 더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자료 말씀드릴 수가 있겠지만서도 업황 자체가 부진하다 보니까 수급적으로도 크게 일단은 양호한 모습 상태는 아닙니다. 다시 기관들이 도로 팔고 나가는 모습, 또 오늘까지도 기관들이 팔고 나갈 가망성이 있다는 거 좀 참고하시고 좀 대응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나마 이제 고려아연 같은 경우는 업황 자체가 그나마 좀 비철금속 쪽이기 때문에 조금 양호할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최근 일단 재정절벽 문제에 대해서 해결 국면으로 또 넘어가고 있는 모습, 또 하나 그리스 문제도 또 해결되는 모습이 있고, 그다음에 스페인 문제가 뭐 지방선거가 있지만서도 그 문제 자체가 일단은 뭐 독립을 요구하는 정당 쪽이 승리하긴 했습니다. 하지만 그게 일단은 확실히 선거 끝난 이후에 다시 한번 또 시민들에게 또 참여에 대해서 의사를 물어봐야 되고, 또 만약 실행이 된다 하더라도 2014년까지 넘어가는 문제이기 때문에 단기간은 또 안전자산 선호에 대한 또 수요가 좀 낮아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그 영향으로 또 고려아연 같은 경우는 또 하락폭을 이어갈 수 있다는 거 좀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나마 오늘 뭐 세아베스 같은 경우가 다시 한번 바닥권에서 상승폭을 높여가고 있는 흐름이지만, 그래도 굉장히 조심해야 될 그런 박스권 위치이기 때문에 수급적으로 무조건적으로 대응하셔야 됩니다. 자, 세아베스들이 그나마 좀 최근 이 철강주 중에서 수급적으로 기관들의 수급이 양호하긴 합니다. 하지만 여기들의 수급이 아직은 조금 좋지 않기 때문에 좀 상황 보시고 대응하시길 좀 말씀을 드리면서 좀 기계적으로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계적으로 보시면 이제 두산중공업부터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현재 이 수급 상황 자체가 두산중공업이 너무나도 안 좋은 상황. 자, 중국에 대한 기대감이 있긴 합니다. 그 기대감으로 인해서 한번 차트 흐름이 잠깐 멈추는 지금 횡보권에 머물러 있는 상태인데, 자, 시진핑 정권에서 얼마나 많은 투자를 좀 이끌어낼지에 대한 부분을 좀 확인하신 다음에나 투자가 좀 들어야 되고 보입니다. 일단은 중국 쪽에서 제조업 CEO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회의를 시작한 만큼 제조업 관련 종목들이 상승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영향에 따라서 기계 관련주들도 한번 상승을 노려볼 수가 있겠는데, 일단은 그 영향에 따라서 종목이 지금 바닥권에 딱 횡보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언제 반등이 들어올지는 그 수급상으로밖에 해결해 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기관들과 외국인들의 수급 자체가 지금의 이런 모양새가 아닌 아주 강하게 10만 주 이상씩 연속으로 들어오는 그런 이제 흐름새가 두산중공업이나 두산인프라코에 나와줄 때, 그때는 종목이 다시 한번 좀 큰 폭의 상승을 좀 이어갈 수 있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일단 두산인프라코는 뭐 외국인들이 매수가 하고 있지만서도 기관들의 매수세가 워낙에 강하기 때문에 이 흐름 자체가 당분간은 좀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종목 지금 단기간 낙폭가대로 횡보하고 있는 모습, 또 중국에 대한 기대감 쪽에서 기계주 관련해서는 한번 기다려봤다가 수급적으로 특히 기관 쪽에 수급이 들어올 때 그때 한번 제대로 된 투자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 좀 판단이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다음으로 건설주 가볼게요. 자, 건설주 역시나 재미가 없는 상황입니다. 자, 현대건설 같은 경우도 지금 횡보권에 머물러서 약보합권, 삼성물산 약보합권인데, 일단은 삼성물산 같은 경우가 지난주에 좀 큰 폭의 상승을 좀 가져오면서 55,000원 저점을 찍고서 다시 6만원 향해 좀 가고 있는 흐름입니다. 이 흐름 자체는 기관들과 외국인들이 동반적으로 많은 양의 매수량을 좀 보여주면서 상승을 부분에 이끌어왔던 건데, 또 단기간으로 또 지난주 같은 경우는 또 한번 이제 물량을 내놓으면서 주가가 횡보하면서 다시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은 해외 수주량이 좀 받쳐줘야 되는 부분이 확인이 필요한데, 아직까지 그렇게 큰 모멘텀 자체가 발생하고 있지 않은 모습. 일단은 그래도 중동의 불안 자체가 해결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영향에 따라서 다시 한번 주가가 상승할 수도 있겠지만서도 수주량 보고서 판단을 하시길 바라고, 또 수급상으로도 아직은 완벽하게 돌아온 모습은 아니기 때문에 건설주 전반에 걸쳐서는 수주량과 수급상을 보시고 좀 대응하시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은행권으로 가볼게요. 자, 은행권 오늘 주가는 상승하는데 반해 은행권은 재미가 없는 흐름입니다. 자, 신한주도 1% 이상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K금융도 1% 이상, 하나금융도 역시 1% 이상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재정절벽 문제, 이 문제 때문인데, 해결 가능 국면으로 간다는 그 얘기 때문에 주가가 지난주 한 주간 뭐 하나금융 같은 경우 좀 상승 보여줬었고, KB금융 같은 경우도 더 이상 하락폭이 아니라 지금 제자리 약보합권에 지금 머물러주고 있는 모습인데, 지금 단기간에 상승을 이끌기에는 이 재정적인 문제 자체가 해결은 됩니다면서도 크리스마스 이전에 해결이 될지,
아니면 그 이후로 넘어갈지에 대한 부분을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미국의 소비 시즌 맞춰서 오히려 이런 은행주보다는 IT 관련주들이 크게 각광을 받고 있기 때문에 당분간은 이런 은행주는 역시나 이런 제자리 걸음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재정 절벽 문제가 확실히 해결된 후에는 단기간으로 좀 급등하면서 중장기적으로 다시 한번 우상향 그래프를 그릴 수 있겠지만서도 아직은 아니라는 점 좀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자, 증권주도 이제 마찬가지 맥락으로 보시면 되는데 증권주가 이제 오늘 이제 주가 지수랑 이제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는 거는 역시나 미국의 재정 절벽 문제 불안감과 더불어서 스페인의 선거 관련한 이슈 때문입니다. 자, 스페인 지방선거 카탈루냐 지방선거가 끝남으로 인해서 그 영향 자체가 단기간으로 또 증시에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그 영향 따라서 증권주도 아직은 크게 재미없는 모습을 이어갑니다. 그나마 좀 메리츠 종금증권이 오늘 1% 이상 올라주고 있는데 일단은 종금증권 우리는 하나밖에 없는 종금사입니다. 그래서 메리츠 종금증권 큰 폭의 상승을 좀 더 이어갈 수 있을지는 수급상으로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 기관들의 매수가 꾸준하게 이어져 오고 있고 외국인들도 꾸준하게 어느 정도 그래도 돌아주고 있기 때문에 메리츠 종금 같은 경우는 조금은 그나마 증권주 중에서는 좀 긍정적이라고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자, 마지막으로 좀 보험주 살펴볼 텐데 보험 좀 이렇다 할 좀 매기세가 없습니다. 그나마 좀 하나생명 같은 경우가 오늘 좀 상승폭을 이끌어가는 모습, 수급상으로 최근 기관들이 아주 강하게 좀 매수가 들어오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자, 차트상으로도 굉장히 긴 행보권에 머물고 있는데 일단 기관들이 꾸준하게 매집하고 있기 때문에 한번 반등을 줄 수 있다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다음은 통신유통, 음식료 업종의 흐름입니다. 네. 오늘 통신주들은 혼조세에서 머물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SK텔레콤 같은 경우만 0.33%대의 상승세를 이뤄내고 있고요. 그 뒤에서 KT나 LG유플러스 같은 경우는 KT는 지금 보합권이고 그 뒤에서 그 LG유플러스 같은 경우는 0.5%대 보합권에서 좀 머무르고 있습니다. 근데 그 차이를 보게 되면 그동안 상대적으로 좀 못 올랐었던 그 SK텔레콤에 대한 그 매수세가 좀 이렇게 강한 것 같고요. KT나 LG유플러스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많이 올랐었습니다. 많이 올랐던 부분들이 역시나 어느 장에서 좀 부담이 되는 모습이고 다만 통신주들 같은 경우는 그 이전에 있었던 말씀을 계속해서 드려왔지만 그 배당이라는 분명 메리트 때문에 저점에서부터 굉장히 높은 폭으로 좀 올라왔던 그런 경향들이 있고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이 컨텐츠 자체에 대해서도 수익성을 개선하기 위한 그런 노력들이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종합적으로 좀 나오고 있으면서 사실상 뭐 방어주다라고 하면서 장이 안 좋은 날은 뭐 올라가기도 하고 장이 좋은 날은 상대적으로 좀 부진한 그런 경향들을 보이고 있지만 계속적으로 우상향을 그리고 있다는 것은 뭐냐면 이 전반적인 경기 투자자들의 그 경기에 대한 전망 자체가 아직까지도 그렇게 낙관적이지 않다라는 걸 이렇게 보여주는 듯 그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이 추세 자체가 언제 무너질지는 지금 현재로서는 무너질 가능성은 없다라는 거 우선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일단 배당 메리트만 본다고 했을 때 물론 그런 것들은 어느 정도 다 소진이 됐지만 그래도 아직까지도 좀 투자에 대해서 어느 정도 불안하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이 통신주들에 대한 투자는 지금 상황에서는 좀 괜찮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전적으로 그 추세 자체만 보고 가져가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LG유플러스 같은 경우도 보게 되면 밑에 그 추세 자체가 계속적으로 좀 이렇게 저점을 높여가고 있는 모습이 되겠죠.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 약간은 좀 조정이 나왔을 때 LG유플러스도 매수해 볼 만한 그런 구간이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SK텔레콤 같은 경우는 지금 구간에서는 물론 다른 그 종목들보다 경쟁 업체들보다는 못 오른 경향들은 있지만 상대적으로 못 올랐기에 그 배당 메리트는 좀 더 뛰어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역시나 지금 구간에서도 매수가 조정이 나올 때 매수해 볼 만한 구간이고요. 다만 KT 같은 경우는 워낙 그 컨텐츠에 대한 그 기대 자체가 높기도 하고 실질적으로 또 이렇게 매출이 나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가장 강한 이 통신주들에서 가장 강한 종목이 바로 이제 KT인데 무려 이제 4만 원 선을 국제에 앞두고 있습니다만 사실상 이런 부분들이 추가적으로 더 상승할 수 있을지는 상당히 좀 의문이고요. 다만 워낙에 많은 매수세들이 들어왔기 때문에 38,000원 선 정도 선에서는 지금 조정이 오더라도 약간의 지지할 확률이 높다라는 거 그런 점들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유통주들 한번 보도록 하겠는데요. 유통주들 지금 소비 시즌이 오다 보니까 우리나라 또한 그 지난주에 그 백화점 방문객 수라든지 그런 것들이 상당히 많은 폭으로 늘어났다고 합니다. 그 이전에 상당히 이제 이 유통주들이 부진했죠. 근데 그 소비자들이 말 그대로 소비 여력이 없었는데 세일을 이번에 많은 부분에서 좀 대대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 때문에 지난 주말에 상당히 많이 몰렸던 것으로 좀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사실상 지금 그 사람 몰리는 기준이라든지 그런 매출 추이라고 봤을 때는 물론 유통주가 내년까지 이렇게 해서 여기가 저점 찍고 계속해서 갈 수 있다라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 소비 시즌이 이어질 때 11월 말부터 12월 말까지는 이 쇼핑주들이 강할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특히나 온라인 쪽에서 오히려 매출처가 다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 같아서는 온라인 쪽으로도 이 쇼핑 산업을 보시는 것도 좋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프라인도 좋지만 일단은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추가적으로 올라갈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리겠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좀 음식료 업종들 보게 되면 사실상 고점들에 와서 좀 주춤한 경향들이 보입니다. 그래서 이 음식료들 물론 최근에 환율 낮아지고 모든 것들이 다 좋지만 그래도 고점에 있는 그 종목들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좀 선별적으로 투자를 하시기 바라고요. 저점에 있는 종목들이라고 해서 또 좋은 것은 아닙니다. 밸류에이션이 워낙 높은 상태에서 떨어질 확률도 있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런 점들도 역시나 꼼꼼히 따지시면서 이 음식료 업종들 좀 선별 투자를 하시는 시기가 왔다라고 이렇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끝으로 테마주 좀 살펴보겠습니다. 정치 관련 테마주를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네, 오늘은 이제 딱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이제 안철수 후보가 사퇴함으로 인해서 정치 테마주 요동을 치고 있는 상황인데, 일단 안철수 후보주 관련부터 살펴보면 안늘랩 같은 경우가 하한가, 대부분 이제 주라한가를 갔습니다. 이제 다 얻어 터진 상황인데 당분간의 흐름 자체가 이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상황입니다. 제가 지금 한번 다른 이제 서울경제 다른 프로그램 말씀을 한번 드린 적이 있는데, 일단은 문 후보 측의 라인업이 좀 워낙에 강하기 때문에 이런 사태가 좀 나올 수도 있다고 말씀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영향이 고스란히 좀 나왔던 흐름. 일단 그래도 안철수 관련주들 가지신 분들은 조금 당분간 좀 마음을 좀 단단히 먹으셔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자, 오히려 박근혜 관련주와 문재인 관련주들은 오히려 대부분 종목들이 다 상한가, 문재인 관련주들의 바른손이나 우리들 제약 같은 경우는 상한가씩 보여주고 있는데, 오히려 일단은 박근혜 관련주들이 오히려 눈에는 좀 많이 들어오는 흐름입니다. 이지 같은 경우나 보력 메디악스 같은 경우는 단기간에 이제 횡보권을 한 달가량 거친 후에 지금 상승해주는 흐름이기 때문에 이 상승폭이 문재인 관련주들보다는 오히려 좀 더 크게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관련주, 특히 일단 정치 관련주들 중에서는 만약에 혹시나 관심 있으신 분들이라면은 박근혜 관련주가 차트상으로는 훨씬 더 낫다는 거 좀 말씀을 드리면서 박근혜 관련주를 좀 더 이제 예의주의 깊게 보실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네. 자, 이어서 장 전체적인 전략을 KIC 투자자문의 김성원 이사와 함께 이야기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계속해서 오늘 그 추천해 주실 종목은 어디일까요? 네, 인터넷 도메인과 호스팅 등 인터넷 기반 솔루션을 제공하는 업체인 가비아입니다. 현재 총 65만 2천 개를 보유한 도메인 부분과 약 12만 명의 고객을 보유한 호스팅 부문을 중심으로 수익을 올리고 있습니다. 도메인 부문은 국내와 국제 도메인 시장에서 각각 점유율 34%, 35%를 차지하며 관련 분야 선두입니다. 도메인 사업 분야는 지난해 110억 원의 매출을 기록한 데 이어서 올해도 10%가량 성장한 120억 원 이상의 매출을 달성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매출의 60%를 차지하는 호스팅 사업 부문은 지난해 227억 원 매출을 기록하며 수강 중이며, 스마트폰과 태블릿 PC 등 모바일 기기가 쏟아져 나오면서 모바일 호스팅 부분에 대한 수요가 증가했습니다. 이런 트렌드에 맞춰서 QR코드나 모바일 홈페이지 제작 등 사업 영역을 세분화해 올해 호스팅 분야에서 매출이 14% 증가한 262억 원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네, 자 기존 사업 외에도 소규모 보안 시장으로까지 눈을 돌리고 있다고 하는데 저가 보안 시장에 뛰어든다고요? 네, 최근 패스웨로 TV 영상 솔루션인 에버뷰를 내놓으면서 저가 보안 시장에도 진입을 했습니다. 에버뷰는 기존의 보안 카메라와 달리 무선 인터넷인 와이파이 형태의 수신이 가능하고 언제 어디서나 인터넷이나 스마트폰을 통해서 실시간으로 영상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히 영상을 저장하는 서버가 가비아 본사에 있어서 도난이나 화재, 해킹, 용량 초과 등으로 영상 기록이 삭제되는 문제도 막을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고 합니다. 내년에 에버뷰 고객 5만 명 확보를 목표로 대대적 마케팅을 통해 본격적인 매출 확대에 나설 계획이라고 합니다. 김홍국 사장은 고령화 사회와 여성의 사회 진출도 늘고 있어서 가정용 영상 보안에 대한 수요가 느는 만큼 사용하기 편리하고 비용도 저렴한 개인 영상 모니터링 시장을 선점해서 매출을 늘려갈 것이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네, 자 가비아 구체적인 투자 전략은요? 네, 현 주가는 PER 14.2배,
PBR 2.25배로 밸류에이션은 보통입니다. 주가는 4,500원에서 8,000원 장기 박스권에 갇힌 형국인데요. 9월 28일 8,050원 이후 하락 추세가 이어지고 있는데 박스권 하단인 5,000원 부근에서 분할 매수해서 10% 수익 정도 목표로 짧게 접근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매수가 4,900원에서 5,000원, 목표가 5,500원, 손절가 4,700원 제시합니다. 네, 자 지금까지 김성원 이사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이성규, 김선현 두 분 전문가께서도 함께하셨고요. 네, 자 우리 시장 소폭이나마 현재 상승하고 있습니다. 2부 시간은 과연 어떻게 될지 잠시 후 2부에서 뵙겠습니다.